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온라인 미술 시간에는 색에 대해서 이해하고 집에서 비슷한 색의 물건이나 사물들을 찾아보고 배치하여 사진을 찍어보는 시간입니다. 와! 네, 색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리 비슷한 색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저작권, 초상권은 이제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충분히 알만한 내용이죠. 오프라인 계약이 끝이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하니까 모두 온라인 수업 이제 끝났다고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아니 되옵니다. 아셨죠? 비슷한 맥락으로 과제 제출 끝까지 성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영상을 저번 주에도 10% 미만 보신 분들이 7명에서 8명 정도 있는데 모두 체크 중입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오프라인 평가 시에 점수가 왜 이렇게 낮아요? 라고 변명이나 불만사항을 늘어놓지 마시고 꼼꼼하게 시청해 주시고 과제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오프라인 계약 및 온라인 수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색이란 색으로 만나는 세상의 단원인데요. 첫 번째 색의 구조에서는 삼원색, 색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유채색과 무채색, 그리고 유사색과 보색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해볼 과제의 예시작품을 감상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나요? 세 개의 조합에서 어울리는 코디 모음을 예시로 보여드릴 거고요. 과제 관련해서 학생 예시작품을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안내 시간을 가질 건데요. 어떤 사진을 찍어 볼 것인지 과제 제출 양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원색, 그 다음에 색의 3요소에서 뭐라고 적어줬죠? 생명체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말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삼원색입니다. 삼원색, 말 그대로 세 가지의 원색이에요. 이 원색은 빛의 삼원색이 있고요. 염료의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염료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흔히들 빛의 삼원색은 과학 시간에 염료, 즉 물감이란 말인데요. 물감의 삼원색은 미술 시간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개 다른 거예요. 같은 삼원색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과학 시간에 가서 미술 선생님은 삼원색이 이 색이 아니라고 했는데 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먼저 과학 시간에 많이 쓰이는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독립된 세 가지의 색을 빛을 적당한 비율로 배합하면 어떠한 색도 만들 수 있다는 경험 법칙에 따른 세 가지의 색, 빨강, 레드, 녹색, 그린, 청색, 블루를 뜻합니다. 발음 중이네요. 빛의 삼원색은 색의 혼합 중에서도 가산혼합이라고 합니다. 가산혼합. 여기에 쓰인 가산혼합의 뜻은 더하면 더할수록, 그러니까 가짜가 더할 가짜예요. 밝아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걸그룹 좋아하시나요? 네, 선생님도 지금 요새 최근에 너무 빠진 걸그룹이 있어요. 선생님은 여자친구에서 이제 오마이걸로 갈아탔어요. 오마이걸은 실력도 너무 좋고 멤버 각각의 특색이 너무 좋더라고요. 원래 사랑은 변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무튼 좋아하는 걸그룹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왼쪽에서는 빨간빛, 오른쪽에서는 초록빛, 가운데에는 파란빛을 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색이 섞여서 어두워 보이나요? 아니죠. 빛은 색을 가지고 있더라도 더하면 더할수록 더 흰색에 가까운, 그러니까 더욱더 밝아지는 혼합이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가산혼합입니다. 무대 위의 조명을 예로 들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미술 시간에 많이 쓰이는 염료의 삼원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색을 섞어도 만들 수 없는 세 가지의 염료, 즉 빨강, 노랑, 파랑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 노, 파가 아니라 정확한
정확하게 미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마젠타, 옐로우, 시안이라고 표현합니다. 빛의 삼원색이 가산혼합이라고 했는데 이 염료의 삼원색은 반대인 뺄 감자를 써서 감산혼합이라고 합니다. 감산은 가산과 다르게 더하면 더할수록 어두워지고 탁해지는 성질의 혼합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팔레트에 짜여진 모든 색을 더해보신 적이 있나요? 팔레트를 청소하다가 가끔씩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모두 더하면 무슨 색이 나오게 해요? 예, 맞습니다. 검정색이 나와요. 이처럼 물감의 색은 더하면 더할수록 어두워지고 진해지고 탁해집니다. 이것을 염료의 혼합, 즉 감산혼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색의 구조에서 색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색의 3요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명체, 어때요? 외우기 쉽죠? 색상, 명도, 채도입니다. 각각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 먼저 색상이란 서로의 색을 다른 색과 구별하여 나타낸 것으로 우리가 색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색상이라는 색의 성질입니다. 이 색상을 둥글게 배열한 것을 색상환이라고 해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먼셀이라는 미술학자가 발견해낸 색상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색의 삼원색인 빨, 노, 파, 정확하게는 마젠타, 시안, 옐로우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색상환을 보면 서로 인접한 색상과의 조합이 가장 조화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인접한 위치에 있는 색상들을 유사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유사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조금만 이따가 알아보고요. 자, 명도 먼저 알아볼게요. 명도란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하는데요. 빛이 반사되는 양에 따라 밝고 어두운 정도를 느껴요. 물체의 표면이 빛이 많이 반사한다면 하얗게 보여주고 밝다고 느껴질 거예요. 모든 빛을 흡수한다면 검게 보여지고 어둡다고 느껴질 겁니다. 따라서 밝기가 흰색에 가까울수록 명도가 높고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명도가 낮다고 표현합니다. 한자를 결합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흰색이 많이 혼합되어 있으면 높을 고자를 더해서 고명도, 검은색이 많이 혼합되어 있으면 낮을 저자를 표현해서 저명도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채도를 알아볼 건데요. 채도란 색의 순수한 정도를 말합니다. 색이 얼마나 탁하고 선명한가를 나타낸 것으로 색상의 포함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색이 가지고 있는 원색, 그 자체에 가까울수록 높을 고자를 써서 이번에는 고채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색과 혼합되면서 자체의 색이 탁해지는 것이 강해질수록 낮을 저자를 써서 저채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색이 섞이지 않는 색일수록 맑다고 표현하고 많이 섞일수록 탁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색이 더 맑다고 생각합니까?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파란색, 2번 하늘색. 어떤 것이 더 맑을까요? 5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5, 4, 3, 2, 1. 네, 지금은 온라인 수업이라 선생님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하늘색이 더 맑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답은 1번 파란색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까 선생님이 채도는 섞이면 섞일수록 탁하다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안 섞일수록 맑은 색이에요. 저채도예요. 요건 맑은 색은 고채도죠. 파란색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색, 즉 원색을 뜻하고요. 이 원색은 섞일 수가 없어요. 섞어서 만들 수가 없는 색이 바로 파란색입니다. 하늘색은 파란색의 원색에 흰색을 섞었으니 하늘색보다 파란색이 더 맑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해 가셨나요? 네, 처음에 선생님이 생명체라고 외우면 편하다고 했는데 어때요?
이렇게 세계 3요소를 한 번에 생명체라고 외우니까 쉽지 않나요?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해하기 쉽게 세계 구조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잘 보고 오셨나요? 이해 다 가셨죠? 자, 이제부터 색의 기초에서 유채색과 무채색, 유사색과 보색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채색이란 무엇일까요? 네, 물체의 색 중에서 색상이 있는 색, 명도만을 가지는 무채색. 이 무채색은 조금 이따 알아볼 텐데요. 채도가 없는 색이라고 해서 흰색과 회색, 검정색을 뜻하는 색입니다. 이 세 가지의 색을 모두 제외한 색은 유채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채색은 무채색과 다르게 세계 3요소인 생명체를 모두 가진 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그러면 무채색이란 색상이나 채도는 없고 명도의 차이만을 가지는 색, 즉 흰색, 회색, 검정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밝고 어두움만 있다는 색이에요. 밝은 색, 흰색, 어두운 색, 검은색, 그 중간에 있는 게 회색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색깔을 무채색이라고 합니다. 흰색에서 검정에 이르는 모든 회색에 대한 총칭을 바로 무채색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유사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사 비슷하다라는 뜻이죠. 네. 이번 온라인 수업 과제와 가장 밀접한 색의 성질인데요. 유사색은 인접한 색을 이용하는 배색 방법입니다. 유사색의 배색은 색상차가 적기 때문에 톤의 차를 두어 명쾌한 배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유사색이 모여있으면 협조적, 온화함, 상냥한, 건전한 느낌이 들어요. 다음은 반대의 의미인 보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색과 반대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서로 비슷한 성질의 색상이 아닌 서로 아예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색의 관계를 뜻합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 원처럼 생긴 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먼셀이라는 미술학자가 발견한 것인데요. 빨강부터 쭉 원으로 돌렸을 때 만들어지는 이것을 색상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상환에서 가장 멀리 있는, 가장 반대쪽에 있는 색인 빨강과 청록, 노랑과 남색, 연두와 보라 등을 서로 보색 관계라고 말합니다. 즉 색상환에서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놓인 색이 모두 보색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유채색을 무채색, 유사색과 보색 관련하여 정리한 영상을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제 색의 기초와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색에 관련해서 기초 지식을 쌓았으면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한 개념으로 우리는 컬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지어 살아가고 있죠. 특히나 색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주 중에 의인, 의복과 아주 진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 삶에 살면서 의복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선생님도 옷이나 신발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색을 이용한 코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잘 보이게 정리해둔 자료인데요. 완전 강추, 괜찮음, 그닥, 제발 안 된다는 표현을 기호로 해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코디하실 때 부모님의 권유로 옷을 거의 입나요? 아니면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되었으니 본인들이 입고 싶은 옷들을 조합해서 입나요? 앞으로 여친이 생기시려면 센스 있는 색감의 코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강추하는 색감의 코디들을 캡처해서 나중에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첫 번째 줄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떤 것들이 베스트냐면 흰색과 진청색, 흰색과 연청색, 네이비와 베이지, 흰색과 카키, 그 다음에 흰색과 검정, 이렇게가 제일 그 줄에서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역시 흰색은 어느 곳에나 어울리는 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어울리는 색 조합을 찾아서 코디하는 것이 현대인의 트렌디하게 입는 방법이에요. 요런 자료 같은 거 캡처해 두셨다가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의 코디는 어떤 것인지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청청 패션이라고 불리우는 위에 청남방에 아래 청바지 있죠. 옛날 패션에 대해서 비웃고 촌스럽다고 하는데요. 정말 유명한 셀럽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입으면 좀 달라 보이거든요. 자, 어때요? 이 셀럽, 이 유명한 연예인 같은 사람은 어울리나요?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히 이상하지 않죠? 네. 헛소리 하지마 임마. 미워하지 마세요. 이 셀럽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청청이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울리죠? 네, 넘어갈게요. 미안해요. 자, 그럼 이제 색을 이렇게 조합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란색은 요런 색들이랑 조합하면 밝고 귀여운 느낌이 듭니다. 보라색은 신비롭고 선생님처럼 섹시한 느낌이 나죠. 네. 간혹 보라색을 좋아하면 사이코다라는 이상한 유언비어가 있는데 정확한 것이 아니니까 웃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끔함의 대명사 네이비, 남색이죠. 남색은 이러한 색들과 조합했을 때 단정하고 모던한 느낌이 됩니다. 현대적인 느낌이 나요. 이 검정색은 어느 곳에나 다 잘 어울리는데 특히나 회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과 어울릴 때 지적이고 시크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빨간색은 에너지, 생명력, 열정적인 느낌이 들고요. 이 녹색은 이러한 색들과 조합했을 때 산뜻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자, 오렌지색은 좀 코디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흰색과 검정색 같은 이런 무채색과 어울렸을 때 상큼함과 활기참을 느낄 수 있고요. 파란색은 흰색, 하늘색, 갈색과 같은 색들과 어울렸을 때 시원함과 젊은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브라운, 밤색, 갈색은 부드럽고 우아하고 중후한 느낌이 나고요. 회색은 차분하고 세련된 차도남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저도 회색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과제와 관련된 예시 작품을 감상하실 텐데요. 오늘의 과제는 집안에서 유사색 5가지 이상 물품을 찾아서 새롭게 배치하여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어떤 사진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이렇게 비슷한 유사색 물건들, 사물들을 독창적으로 배치하여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이번 수업의 과제입니다. 물품, 사물의 개수는 5가지 이상이에요. 흰색의 물건들을 모아서 이렇게 배치하여 사진을 찍은 작품이고요. 자, 다음 작품은 검정색이네요. 선생님도 집에서 찾아보니까 의외로 검정색 물품이 엄청 많더라고요. 잘 찾아보시면 비슷하거나 같은 색상의 물건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잘 보시고 예쁘게 배치하거나 깔끔하게 배치해서 사진을 찍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갈색 물품이네요. 완전 같은
갈색은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을 주는 색감들, 즉 유사색을 조합해서 아주 분위기 있는 작품 사진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색은 아니지만 비슷한 색상, 어울리는 색상을 찾아서 배치하는 것이 이번 과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은 노란색 작품이죠. 예, 이 작품을 보면 어떤 작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온라인 수업하면서 만회에 나왔던 언급되었던 작가인데요. 예, 네, 바로 사물을 배치하는 정물과 노란색을 완벽한 색이라고 생각했던 고흐의 작품이 생각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명화를 카피하는 식으로 사진을 찍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록색 작품 배치 사진이에요. 근데 저 중에 한 가지 사물 눈에 띄네요. 저 중에 하나에서 굉장히 탐나는 것이 하나 있죠. 여러분도 탐나죠? 종이로 된 것이 참 곱게 생겼네요. 예, 10,000원짜리. 네, 이처럼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과제입니다. 주변 사물에서 비슷한 색, 유사색 물품들을 5개 이상 찾으셔서 예쁘게 배치하여 멋진 작품을 제출해 주세요. 수업 마무리로 번외 주제인데 색과 관련된 색채 심리 테스트를 잠시 해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상 잘 보고 오시면 과제 안내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이번 온라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오시죠.
괜찮나요? 이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 찍는 팁을 드릴게요. 집에 있는 사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유사색 물품 몇 가지를 찾으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5개 이상 찾으라고 했죠. 똑같은 색이 아니더라도 꼭 유사색의 물품을 찾아보셔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성 있고 재미있게 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초록색 5개라고 해서 10,000원짜리 5장을 찍으면 재미가 없겠죠? 네, 서로 각기 다른 물건이어야 재미있는 작품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수작품 선정 기준이에요. 유사색 물체가 5개 이상이어야 인정입니다. 그냥 놔두고 찍은 것이 아니라 개성 있는 배치를 해야 또한 인정입니다. 작품은 보시는 것과 같이 한 장의 사진으로만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색과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해 보았고요. 유사색을 이용해서 물건을 찾아보고 배치하여 사진을 찍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수업 과제는 최대한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잘 조절해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 때 카페 로고 만들기, 아이디어 스케치 및 구상 잘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 때 만나겠습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코로나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위생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만나요.